네, 그러면 이어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사례를 발표해 주신 선생님은 경기도 최종 합격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합격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초등특수로 최종 합격하신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1년도 경기도 초등특수 임용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기간제 1년을 한 후 노량진에서 1년, 그리고 2년, 3년 차 때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량진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노량진에서 얻은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공부 방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이 해주는 공부 방법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기출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기출 분석은 워낙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이 꾸준함을 바탕으로 계속 도전하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기부여를 했을 때 방법으로는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평생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특수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순히 현실적인 생각이고 의미 부여라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생각이 가장 동기를 얻는데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작은 생각을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임용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제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경아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더 큰 힘이 되었고 의지를 하면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점이 합격하신 선생님께 오셔서 항상 기출 분석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기보다는 그게 마음에 이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파악을 한 게 내가 왜 합격을 하지 못했을까, 고득점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나의 문제점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 재작년 기준으로 2차까지 가고 최종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2차 점수에 대해서 다 점수를 적어 보았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점수이긴 하지만 1차 컷이 플러스 5.26점이 되었었는데 2차 점수에서 마이너스 3.26점이 부족해서 최종 합격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기준으로
이제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 집단 토의, 개별 면접 이런 점수들을 다 감점 점수를 적고 그 점수가 가장 많이 감점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종이에다 적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올해 다시 공부를 계획을 할 때 다이어리에 제일 앞장에다 적음으로써 계속 보면서 1년 내내 내가 상기를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나의 문제점으로 해서 저의 예시로는 기출을 간과하였다. 그리고 특학과 초과정이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암기를 부족했다. 키워드 위주의 암기가 부족했다. 이러한 식으로 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펜 색깔이 다름을 알 수 있듯이 언제든지 내 부족함을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가장 보이는 곳에다가 적어서 동기부여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는 아니더라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캘린더 앞에다가 기록을 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집중 있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변에 유경아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스터디하는 동료 선생님들과 아니면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그렇다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공부가 아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부에 있어서 남들을 따라서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어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나만의 공부 방법을 이따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저의 방법을 찾는 데까지 짧으면 1년, 2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잘하는 선생님을 먼저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따라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그 공부 방법이 체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쉽게 편하게 공부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쉽게 편하게 공부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를 믿고 오늘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인출이 되고 끝까지 키워드 있게 답안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를 조금 간과하는 그런 거를 적어 보았는데 기출은 볼 때마다 새롭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아니면 영역별, 연도별 이렇게 다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서 기출을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부를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해라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고 위에랑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편하게 공부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초수처럼 나는 초수를 처음 준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과 마인드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교생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관리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점점 장수생으로 가면 갈수록 지치고 마음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초수처럼 공부를 해라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 실패에 대한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은
저는 암기를 잘 못했어요. 특히 통암기. 예를 들어서 뭐 총론 이 문구를 외우기 위해서 뭐 한 문구를 6개월 동안 외운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다 외웠다기라기는 보다는 익숙해지고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키워드라도 인출이 되더라고요. 통암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안 된다라는 생각을 보다는 일단 해봄으로써 그 해봄에 대한 결과는 이 점수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반복입니다. 반복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적으로 보고 이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스터디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을 저는 제 기준에 스터디의 늪이라고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공부는 스터디가 끝난 이후에 그 스터디를 복습을 한다든지 스터디에서 몰랐던 내용 등을 따로 정리한다든지 등과 같은 개인 공부 시간이 진짜 자신의 찐 공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늘려야겠죠. 다음으로 시험장 마지막 답안지를 작성할 때까지 내가 안다고 그리고 내가 외웠다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한 그 시험지를 답안지를 통하여 점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고 나오기 전까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시험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주하지 않고 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인출이 되고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라는 말이 사실 다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나는 머리가 암기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만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장수생이 되면 될수록 내가 안다는 생각이 많고 그것을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서 알려줘서 이걸 조금 한번 자신이 깨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사실 공부 방법이 저만의 공부를 하는 방법이지 선생님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법과 총론은 한 가지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왼쪽에 있는 사진도 이제 법의 내용이고요. 오른쪽도 여기는 지금 총론인데 이 뒷장에 또 법이 있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자료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실에 앉아 있어서 보는 책 따로, 이제 뭐 독서실에 가는 길에 보는 책 따로, 이렇게 조금 휴대용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왼쪽은 지금 이제 특과정 자료인데 기출 특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출 위주의 체크를 해놓고 그것을 먼저 암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특과정의 최근 빈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교수학습의 방법보다는 일단은 핵심 역량, 그리고 내용 체계, 그리고
모형과 같은 이제 초과정과 연계해서 모형과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사학습의 방법을 기출 위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이러한 초과정과 특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자료로 조금 정리를 해서 외웠습니다. 네, 그래 여기서 보듯이 역량과 그리고 내용 체계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 팝스 최근에 기출되었던 거를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추가로 적어 보았고 이런 식으로 따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마지막에는 계속 빠르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법과 총론도 이렇게 한 권으로 여러 권으로 자료를 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는 또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또 도식화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았고 마찬가지로 모형 같은 경우에도 교과목을 점점 추려서 그 교과에서 나올 수 있는 모형을 이제 조금 축약해서 이것만이라도 외워서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도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출이 되어서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수교육학 기출 분석을 한 사진인데요.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년 내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2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기출 분석을 하였고 이제 3월부터 6월도 영역별로 하되 좀 더 도식이라든지 심화해서 키워드 위주로 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는 연도별로 기출 분석을 해서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 연도에 걸쳐서 계속 다른 자료로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키워드를 적고 거기에 이제 키워드에 맞는 도식으로 옆에다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오답 정리였습니다. 유경아 교수님도 항상 강의 때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오답 정리를 하는 것도 정말 저는 되게 작년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서 나중에는 이 체크를 해놨다가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맞출 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작년보다는 재작년에 했던 이제 자료인데 여기 보면 규준 참조 검사랑 중간 참조 검사 이거를 잘 좀 헷갈려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잘 못 외워서 이렇게 별표도 치고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기출이 되어서 되게 기출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이제 했던 오답 정리를 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영역별로 여기 보시면 영역별로 이제 그 키워드에 맞춰서 내가 부족한 그 오답을 여기에 키워드별로 그 정리를 해서 정말 마지막에 한 달, 3주 정도 남았을 때는 이것만 계속 돌려서 빠르게 특수교육학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답 정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멘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멘탈을 관리할 때는 먼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하면 공부가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여기 있으면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혼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이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기본 이론반이 1단계라면 기본 이론반이 끝나면 아, 내가 이렇게 올라갔구나. 2단계인 이제 강론반 수업이 들어가겠지라는 그런, 사실 이것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그마한 사고의 변화로 조금 할 수 있었고, 또 스터디를 만약에 하나를 구성을 하여서 이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너무 또 그렇다고 재미로만 한다면 이게 금방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았습니다. 계속 공부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하면 힘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공부 안 하기, 매달 말은 영화 보기, 뭐 유튜브 뭐 잠자기 전에 보기, 이러한 식으로 저만의 스트레스 방법을 풀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였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남들은 점수도 많이 오르고 왜 나만 안 오를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물론 유경아 교수님도 저를 처음부터 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밑바닥 점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점수를 향상할 수가 있었고, 그 과정들을 모두 보셨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항상 피드백을 해주고, 이제 제가 조금 힘들어할 때마다 먼저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해서 또 이제 자존감을 올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정말 합격해서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합격을 해서 이제 여름 방학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곧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노량진에서 3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스트레스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운동도 하였고, 뭐 운동을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여 이제 조금 건강을 받았습니다. 사실 물리치료 이런 걸 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건강 관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시기가 힘들고 인내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저는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고 임용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단순히 의미 부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생각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고, 정말 간절함, 꾸준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고 겪었을 때야말로 비로소 교사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힘든 시기를 반드시 노력해서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그리고 또 제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단토이나 이제 자기성장 소개서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이제 안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저는 2차까지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이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유경아 교수님께 카페 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 합격한 선생님과 함께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제가 토크 콘서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길게 가지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짧게라도 저희가 Q&A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경기도 합격한 선생님께서 작년 상반기에 집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노량진으로 이제 중반부터 이제 올라오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공을 할 때 도움이 되었던 물건 혹은 수험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물건 이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공부 환경과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구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책상 뒤에 바로 침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책상을 앉아 있더라도 침대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잠깐 쉴까라는 그 잠깐 생각이 이제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이렇게 점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표를 짜서 공부한 시간이 쉬는 시간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제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뭐 물건이라고 하면 물건이겠지만 그 이제 휴대폰 어플 중에 열품타라는 어플을 자주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열품타라는 그런 어플이 이제 시간 관리, 공부 시간 관리하는 이제 어플인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었으며 거기에 플러스로 현재 접속해 있는 선생님들의 다른 공부 시간까지 다 체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집과 카페를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온통 공부를 하는데 조금 답답함을 느껴서 뭐 예를 들어서 타임을 나눠서 뭐 점심까지는 집에서 하고 오후부터는 뭐 운동을 갔다가 카페에서 공부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달리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집에서 공부를 오래 계획하신 선생님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선생님이 답변해주신 말에 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집에서 그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큰 산이 사실은 침대거든요. 또 이 침대라고 하는 쉬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하는 거 저도 이게 가장 큰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방금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기출을 어떻게 돌리셨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그리고 연도별로는 어떻게 돌리셨는지 그리고 기출답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시면서 연습했는지 이게 궁금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출을 몇 번 돌리셨고 그 다음에 기출에 들어가는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돌리셨는지 연도별로 돌리셨는지 그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신 것 같네요. 네. 먼저 기출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그 채탈한 이후 바로 저는 그 2주 후에 2월 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혼자서 공부를 이제 다시 펜을 잡거나 책을 펴기가 너무 두려워서 이제 하나의 기출 분석 스터디를 구해서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스터디지만 이제 그 기출 분석을 그때는 영역별로 하였습니다. 영역별로 일주일에 한 영역씩
뭐 많은 양의 기출이 있는 경우에는 두 주로 나눠서 하긴 했지만 이제 스스로 키워드를 체크하고 거기에 답안도 적어보고 이것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스터디원들끼리 만나서 자기가 몰랐던 것을 체크해 와서 물어보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기출을 분석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한 3월 5월까지 그렇게 조금 심도 있게 기출 분석을 하였고요. 그 이제 6월 달은 이제 조금 논술하고 같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했던 그 책 그것도 프린트 하더라도 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그 이제 유경아 교수님 그 기출 분석 그 책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책으로 활용을 해서 어찌 됐든 그 영역별로 묶어진 그 책으로 이제 한 번 했었기 때문에 5월까지 이것을 좀 더 심화하고 복습하는 개념으로 6월을 보냈고 이제 7월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도별로 시작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이제 2000 이제 올해가 22년이니까 21년도급부터 뽑아서 초등과 뽑고 중등 뽑고 유아 뽑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개 아니면 많으면 3개씩 해서 이제 풀고 이제 답도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정말 마지막 10월, 11월까지는 기출 분석 그 답안이 있는 다른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다시 거꾸로 보면서 답안을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키워드를 체크하고 그거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 월별로 나눠서 기출을 다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출이 사실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반복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자신에 맞는 그 기출 영역별로 돌리실 예정이시면 영역별로 먼저 돌리시고. 근데 앞서서 그 합격하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보통 이제 연도별은 하반기에서 이제 좀 많이들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답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습하고 키워드 연습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도 그런 연습을 조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도 이제 최종까지 가셨다가 채탈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그 채탈하고 난 뒤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공부를 시작했던 그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였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네. 이거는 정말 조금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이제 상실감은 정말 자신만이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다시 공부를 할까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일과 병행을 해서 할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루 만에 접고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한 이후에 어디서 공부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내려가서 할까 아니면 다시 서울에 남아서 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반기 때는 집으로 내려가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거의 일주일 안에 그 생각들이 다 정해졌던 것 같고요. 그만큼 제가 빨리 최대한 그래도 아쉽고 합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짧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셋째 주부터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일주일에 한 영역씩 이제 기출 분석을 하고 그거는 스터디는 스터디대로 하고 저는 이제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새 걸로 끊어서 들었습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백지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3월, 5월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채탈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1, 2월 강의를 좀 놓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강의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월, 4월까지 거의 5월까지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을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또 그런 기억력이 사실 다 날아가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는 게 다시 중요하고 그때 사실 2월 말 3월 달부터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왜냐면 그 이전에 해왔던 그 경험치들이 이미 쌓여 있고 이미 날아갔지만 다시 보면은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해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에 충실을 해서 저는 기본 이론부터 다시 끊어서 다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채탐 하셔도 멘탈 다시 잡고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선생님은 3월 때부터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 만에 아니죠 하루 만에 선생님이 생각을 딱 확고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이건 좀 약간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 딱 하루 만에 그래 나 다시 공부할래 이렇게 딱 그 다짐을 하신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경아 교수님께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아니면 다른 이제 이미 합격하신 그 같이 공부했던 그 선생님도 얘기를 들었다시피 너가 당장 뭐 기간제를 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질문을 먼저 해 주셨어요. 사실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막연함과 다시 그 일정을 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너무 버거웠고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이 더 우선적으로 들었고 제가 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정말 그 간절함 마지막 나는 이 올해까지만 하고 안 되면 진짜 안 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그런 간절함이 그렇게 하루 만에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 공부는 뭐 자신의 의욕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합격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다 행동으로 실천력으로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초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초특 선생님들은 사실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양들을 내가 정리하고 암기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는데 이런 초과정 공부 투자 시간을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초과정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정답이 없다라고 저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정말 정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초과정의 작년 기출만 보더라도 초과정의 이제 기출 문제의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확신해졌어요. 그 이전까지도 그렇게 느껴졌지만 그래서 초과정도 특학처럼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그 작년에도 준비를 할 때 이제 기출 분석을 특학처럼 했어요. 물론 그 특학처럼의 그 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제가 말하는 초과정 기출은 일반 초등 문제와 특학 초등 문제, 특수 초등 문제의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을 한번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정말 많은 큰 점수 차이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초과정 문제를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해본 사람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요.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특정 그 과목에 예를 들어서 수학, 뭐 과학에 그 나오는 문제들만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정말 힘들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쨌든 중요한 게 특학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것도 월별로 나눠서 조금 초반에는 초과정에 대한 그 시간을 강론을 배우기 이전까지는 많이 투자를 해서 기출 분석을 또 하고 뭐 이렇게 지식을 넣고 그 양을 점점 이렇게 비중을 줄여서
나중에는 특학이 당연히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이렇게 비중을 달리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과정 기출 분석은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방대한 양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바로 기출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도 따뜻하고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